한국교회 총연합이 3.1운동 제105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에 머물며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도 활동 중인 김교역, 김수순 선교사 부부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6박 7일간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해 2심 법원도 예장 합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앙을 본받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외침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한국교회는 언제나 민족의 아픔에 함께했는데요. 지난 25일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엔 한국교회 대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105년 전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던 그날을 재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와 평화는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고 사형당한 기독교인의 숫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많았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장종현 대표회장과 각 교단 대표들 또 15,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105년 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인의 기독 독립운동가들의 순교를 애도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각 교단 대표들은 남북 대립과 국내 정치 갈등,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 등을 주제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념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의식 목사는 복음으로 이념을 뛰어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 잔악무도한 압제 속에서도 그들도 보수나 진보가 있었어요. 그들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명제 앞에서 보수고 진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날 예배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축도를 맡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담임 목사는 나라와 교회 또 자유를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구티비는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 3.1운동 제105주년 기념예배를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난 24일로 꼭 2년이 지났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서 현지에서 30년째 사역 중인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 부부는 최근 폭격으로 무너진 마을에 지붕 복구 사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2년이 흐른 지금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영토 20%가량을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 전쟁 난민을 섬기고 있는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 부부는 최근 어렵게 자재를 구해 폭격당한 헤르손과 니콜라이 지역 지붕 복구 사역에 나섰습니다. 지붕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지붕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한 50개 호의 집들을 선정해갖고 공장이라든지 또 그런 큰 건축 자재 상점을 컨택해서 우리가 이제 목재 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덮는 이게 철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구입하죠. 김 선교사는 폭격으로 전기와 물이 끊겨 생활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1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점심 한 끼에도 매일 한 200명 이상을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드릴 때마다 100명 정도 들어가는 장소가 거의 찹니다. 또 매일매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육신의 음식을 먹으러 왔지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나누죠. 김 선교사 부부는 선교 사역을 진행하며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서 발급받은 프레스 카드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기사도 이렇게 별로 쓸 수도 없는데 통행 금지가 된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선교사지만 일단 그 기자증을 보여주니까 그래도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통행이 편해지면서 선교 사역 장소가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은 서로 돕기를 꺼려해 어려움이 커져간다고 염려합니다.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다른 집에 가서 도움받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도움을 주는 분들도 힘들고 이분들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또 먹는 것도 부족하고 이러니까는 김 선교사 부부가 매일 제공하는 무료 급식 사역도 오는 3월이면 어느새 1년을 맞이합니다. 지붕 복구 사역도 무료 급식 사역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김 선교사 부부.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10년 안에 10배 부흥을 이루자고 선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의 이 같은 선포에 따라 제자교회인 분당교회는 부흥의 불길을 살리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으로 6박 7일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로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받는 이들은 말레이시아 마약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이들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단기 선교팀은 중독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일정은 2월 11일부터 6박 7일간 진행됐으며 필리핀의 54명, 말레이시아의 29명, 총 83명이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성령 부흥회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선교팀을 이끈 황선웅 목사는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소외된 사람들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들의 곁에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선교팀은 만나 의료 어린이팀으로 나뉘어 보육원 마약치료센터 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준비해간 복음풍선 아트,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무언극은 천지창조를 전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번 선교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동행했다는 76세 김옥동 권사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들릴 때마다 역사를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줘가지고 이런 기쁨을 누릴까. 그래서 이 은혜, 또 10대에서 80대까지 어우러지는 이 모임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우리 교사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소망이 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필리핀 선교팀은 교회연합 성령대망의 필리핀 원주민 아이따족을 만나고 방문한 교회 주변 청소부터 김치를 만들어 전하며 현지 성도들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 후원금을 전달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 사역하며 부흥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인터콥 선교회를 2단으로 결의한 데에 대해 인터콥 측이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3일 합신총회가 스스로의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이라며 인터콥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단 결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1심에서 2단 결의 무효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터콥 측은 인터콥의 지위와 존립,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불굴의 신앙을 본받겠다는 기독교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자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킬 것, 애국운동과 구국운동에 앞설 것, 영적 순결을 회복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제 탄압 속에서 지켜온 신앙 전통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과 위안부에 대한 침묵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단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기도하며 여야가 이념 대립보다 민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1일 군산 리츠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각 교단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이 모여 기독교 발전을 위한 뜻을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군산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는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가 깨어있을 때 성장과 변화가 나타났다며 목회자들이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자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군산시 기독교연합회는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을 이끌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600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영환 신임 회장은 항상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26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4월 10일 총선 선거구 확정안의 국회 처리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하려면 이날 오후까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한 뒤 획정위로 넘겨줘야 하는데 정개특위 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돼 국회에 제출된 획정위 원안대로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되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 연천, 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기게 됩니다. 다만 여야는 의석수 감소와 기형적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지역에 비판 여론을 감안해 협상 기간을 연장한 뒤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적 지역 분류 체계로 본 도시와 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국내 모든 권역에서 도시 면적과 도시화율, 노령화 지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에서는 조혼인율, 의사수, 학생수 등 지표가, 농촌에서는 합계 출산율, 고령인구 비율, 자살률 등 지표가 높게 조사됐습니다.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면적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고, 도시화율과 노령화 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이번 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1.7% 올랐고,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지난해 1%에서 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 올랐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지난주 파리 협상에서 6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가 약 4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합의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스라엘이 석방할 수 있는 수감자 수는 3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후속 협상이 카타르에서 예정된 가운데 하마스의 인질 석방 의사를 확인하고 이견을 좁혀 구체적인 현상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2년간의 전쟁에서 자국군인 3만 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군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적국이 사망자 숫자를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국군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뤄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의 자국의 승리가 서방의 지원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수장인 니발니의 사망 원인을 러시아에게로 돌린 데에 대해 니발니가 혈전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현지 시간 2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5연승 가도를 달리며 대선행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포함해 16곳의 경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은 다음 달 5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에서 수일째 산불이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해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사태가 기후변화 위협에 계속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현재 최소 15곳에서 산불이 타고 있고 산불들로 인해 가축들이 죽었고 주택 6채도 파괴됐습니다. 주 당국은 특히 오는 28일과 29일 폭염이 예보돼 산불이 확산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목요일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2도, 대구와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심정지 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된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